반갑습니다. 두산일비티 주가 전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산일비티가 오늘 흐름이 조금 아쉬웠는데요.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급등하면서 조금 매기가 중소형주로 쏠림이 있었습니다. 저희 멤버십에서는 이제 고영을 제가 매수를 최근에 11월 17일, 19일, 24일 계속 고영을 매수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고영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시고 또 멤버십 가입하고 싶다고 오늘 연락 많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고요. 고영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거래대금이 1조 2천억 나오면서 박스권을 돌파했고 그런 종목을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전략 이런 거를 영상에서도 많이 담아놨고 특별히 멤버십에서는 계속해서 고영 추가 상승 오늘 알려드린 가격 안에서 지지후 반등 시도합니다. 11월 17일에도 제가 이제 19,000원부터는 일단 사셔야 됩니다. 17,500원 뭐 이렇게 17,500원만 놓고 보면은 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19,000원부터 사십시오. 11월 17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고영 오늘 결국 급등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멤버십 회원분들 손실인 것 포함해서 이렇게 큰 수익 인증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은 4,500만원, 어떤 분은 2,500만원 이렇게 꾸준한 성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1월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이 수익이 나는 이유는 이제 저는 두산일비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제가 52,000원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고 나서 알려드린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여기서 사지 마시고 52,000원, 53,000원 라인에서 고점에서 마이너스 30% 구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도 단기로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라인에서 반등을 할 것인데 아무래도 코스피가 3,900 라인에서 최종 지지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를 깨고 내려오는 순간이 있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더 큰 하락일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이제 만약에 3,900 전후에서 최종 지지가 이루어진다면은 최근에 이제 11월은 4주 연속 금요일 장이 안 좋았습니다. 11월 7일 그쵸? 그리고 11월 14일 그리고 11월 21일 그리고 11월 28일인데 오늘 특별히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50일 이격도가 여기서 보시면 102.44를 하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지지하려는 심리가 일부 있었던 게 보여요. 이유는 뭐냐? 이제 계절의 요일별 특징으로 보면 금요일에 매수했었고 다음 주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늘 있었습니다.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11월 14일이 금요일이었는데 여기서 산 분은 일단 월요일에 일단 수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 7일, 21일에도 금요일에 사신 분들은 일단 또 수익을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금요일에 산 사람들은 한 번씩은 수익이 단기로 나는 게 최근 이제 11월 흐름이었는데 지금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면 유동성 문제는 끝났다. 유동성 문제는 끝났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늘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아질까봐 겁이 나고 좋을 때는 더 좋아지면 어떻게 나만 못 사면 어떻게 이런 이제 포모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두산일비티도 제가 항상 늘 얘기했지만 이렇게 폭락했을 때 매수를 강조하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이 겁이 날 게 없다. 제가 지금도 두산일비티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선 더 오르기 힘듭니다 라고 차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은 그쵸? 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차트만 보면은 당연히 여기서 못 오르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종목도 그래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오른다는 얘기는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단기로는 한 번 더 갈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 AI 버블이 이제 더 큰 버블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계속 하는데 그 근거는 사실 이제 역사에 비춰보면은 2026년은 과거에 1996년과 97년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96년과 97년 그리고 우리 과거의 1800년대 산업혁명 당시에 철도 산업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실제 철도가 다 건설되고 나서도 철도회사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IT 버블 때도 매한가지지만 IT 버블 때도 우리가 1994년에 제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됐고 1999년에 네이버가 창업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게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망가진 그쵸, 이제 매각하거나 이제 끝나는 기업도 있지만, 실제로 실적이 계속 난다는 전제하에서는 살아남은 기업들의 주가는 더 크게 올랐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난 20년간 인터넷 세상에서 NC소프트와 네이버와 카카오와 그리고 기존에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회사가 지난 20년간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크게 오른 거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미 바닥에서 한 500% 올랐으니까 끝이에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 상황에서 횡보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그렇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도 단기로도 저는 두산일빌트의 주가 흐름이 분명히 저는 이제 내년 2월을 넘어서면서는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사실 기존에 사신 분들이 여기서 샀다면 잘못 사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오히려 저든 누구든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권해드리지만, 제가 최근에도 이제 고영을,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영을 계속 매수를 강조했죠. 그쵸? 11월 17일, 19일, 21일 계속 우리 멤버십에서 고영을, 유튜브에서도 계속 고영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향후에 이 종목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 박스권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24,050원입니다. 24,050원을 오늘 뚫고 보시면 4,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러면 눌림목이 생기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과거에 403억, 영업이익이 403억이 나오던 그때 상황과 비슷한 상황만 만들어지면 로봇에 대한 내러티브까지 엮여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와 로봇 두 가지의 내러티브라면 충분히 정고점 부근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 속에 저는 멤버십에서 고영을 계속, 이제 고영만 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멀티리얼즈 고영 두 종목을 지난주에 계속 매수하라고 했는데요. 이번 주에 사라고 한 종목도 지금 반등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수익권으로 왔는데 수익이 더 크게 날 거기 때문에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멀티리얼즈도 제가 사라고 한 시점이 4만원 전후, 여기서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월 14일과 11월 21일 하나멀티리얼즈 고영, 그렇죠? 여기서 사신 분들은 다 지금 수익으로 10% 고영은 보시면은 18,000원, 19,000원, 17,500원 이런 라인 사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플러스 한 30% 내외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큰 수익이 계속 연결되고 싶다면은 한번 이제 지금도 멤버십에서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이 AI 버블로 가는 길목에서 2월 달에 1월과 2월 달에 늘 코스닥이 강세였기 때문에 코스닥의 1월 연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시기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월 평균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코스닥의 수익률이 1월과 2월에는 강세였기 때문에 1월, 2일, 양월, 3월, 4월까지는 뭐 나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주도주 관점에서 보면 코스피는 홀딩 하시고 코스닥에 폭락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신규로 사시는 걸 권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두산일빌티 설명하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저는 AI 버블이 왜 더 큰 버블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미국의 GDP 대비 IT 투자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가 1996년과 비슷한데, 혁신 산업의 목적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애초에 목적을 달성한 혁신 산업의 투자 증가율은 둔화되기 시작한다. 반면 생산성 개선으로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면 패드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가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물결에서는, 마지막 고점은 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뭐 예를 들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 뭐 여러 악재들이 이제 고용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호재에 대한 내러티브가 더 큽니다. 2025년에 이제 현재 글로벌 경제 성장은 AI 관련 투자가 이끌고 있는데, 2025년에 미국과 한국 경제 성장률 약 40%는 각각 AI 투자와 반도체 수출에서 발생했다. 이게 핵심인데, 이제 보시면 AI 플러스 반도체,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고영이라는 종목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AI 플러스 반도체, 이걸로 고영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그쵸? 우리가 이제 늘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심텍 같은 종목은 어닝 쇼크 기록하면서 폭락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왜 더 큰 폭락이 안 나올까요? 소캠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소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기판 쪽이고, 기판 쪽은 수급이 좋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 RBT는 1분기, 2분기,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이후, 그러니까 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실적의 기대감이 큽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회사 가이던스가 평균 이제 1, 2년 후, 2, 3년 후까지만 나오지 2030년, 그러니까 5년 후, 10년 후가 가이던스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두산 RBT는 왜 5년 후, 10년 후 가이던스가 나오냐? 그러니까 여기서 EPS 성장률을 보면은 특히 28년과 2030년에 우리가 수주된 수주 잔고가 이제 장부에 반영이 되면서 두산 RBT의 실적이 잘 나올 건데, 실제 실적이 잘 나오는 순간이 고점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거야 라고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서 고점을 찍고 차트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폭락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저는 이제 계속 전해드리지만 우리가 주가의 하락이라는 거는 멀티플 관점에서 선행 PR이 엄청 올라가면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재 주가의 PER과 12개월 후 수익률 간의 뚜렷한 관계는 없다라고 S&P 500 기준으로 우리는 1994년부터 계속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한 얘기를 다시 이어가면은, 지금처럼 특정 산업이 거시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사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피도 연간 YY 기준 내년에 순이익 성장률이 이제 40%대인데 실제 반도체 성장률은 100%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개월간 가장 크게 오른 게, 그게 선반영돼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먼저 올랐는데요. 저는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이제 수급만 이제 조금 개선이 된다면은 다시 눌림목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에서는 다시 반등을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을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주가는 베타 값에 따라 고점 대비해서 두산 RBT는 마이너스 30%대, 그죠? 이제 고영 같은 스몰캡도 보시면은, 그쵸, 처음에는 마이너스 15%, 고점에서 단기로 마이너스 20%. 그쵸, 이게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몇 거래일간의 하락과 두산 RBT처럼 몇 달간의 하락은 다른 겁니다. 스물 마이너스 2%, 3%, 5%씩 쭉 꾸준히 빠지는 이런 하락과, 이 하락과 두산 RBT 차트 안에서도 이 하락과 이 하락, 이런 건 다른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차트를 보실 때 이 단기간에 이렇게 하락하는 거와 이렇게 하락하는 거와 이렇게 길게 하락하는 게 달라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계속 몰릴 수 있습니다, 주식을. 이걸 이해해도 우리 행동심리학 관점에서 주식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정답이라는 거는 가설입니다. 실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AI 버블이 아니다. AI 버블은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더 큰 게 올 것이다. 이렇게 정답을 알려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주식 사면 되겠네? 라고 실제 샀을 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100%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멤버십에서 제가 올해 로봇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라고 기대되는 종목은 SPG입니다 라고 올해 이제 연초에 이미 찍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사서 큰 수익이 나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사서 손실이 난 채로 시작해요. 자, 고영 같은 경우도 제가 이 고영을 여기서 사라고 해서 수익이 난 채로 시작해. 어떤 사람한테 또 여기서 사라고 해서 수익이 며칠 후에 바로 나는데 몇 거래일간 이렇게 하락 나오니까 못 버티고 힘들어해. 그죠? 그래서 명언이 뭐냐면, 시골 의사의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어떤 명언이 나오냐면, 정작 용기를 내어야 될 때 공포에 휩싸인다. 그게 바로 올해 코스피 3,900이야 11월 17, 21일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1일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용기를 어떻게 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뭐 기민하게까지 행동하지 않아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떨어질 거라는 가설을 누군가 한다면은 그게 맞을 때도 있고, 그쵸? 근데 그 가설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평생 주식을 못 살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가설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 때나 주식을 사서 물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다수의 사람이 언제 물리고 대다수의 사람은 언제 돈을 벌어, 이거는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렇죠? 이거는 다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보시면 고영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 기관이 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기관이 샀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희망 회로가 생기는데, 그죠? 기대 심리가 생기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멤버십에서는 고영을 여기서 18,500원, 그리고 17,500원과 19,000원 사이, 여기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에서 산 거 보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사람도 그렇고, 어떤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이제 작품을 보든, 그쵸? 이제 예술 작품이든 어떤 작품을 보든, 우리가 이제 이런 피상적인 거는 다 똑같이 나와요. 사실은 똑같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이 폭락가는 사례도 저는 알고 있어요. 10개 중에요 0.5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쵸? 근데 그런 걸 안 찍고 딱 이런 걸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에는 뭡니까? 끼라는 게 존재합니다. 끼. 제가 이제 속칭 끼라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끼가 있어야 돼요. 끼는 무엇이냐?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냐? 거래 대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두산LBT의 영상을 계속 만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두산LBT를 샀고 사실상 개인 종목입니다. 두산LBT 제가 볼 때는. 근데 두산LBT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장기간 횡보를 했고, 그 장기간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2024년 1월부터 여기서 보시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간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는데, 여기서 변동성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1조 4천억 원이 나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고영의 시가총액은 1조 6천억입니다. 두산LBT 고영 혹시라도 제가 너무 얘기 많이 한다고 내일 혹시라도 사셔가지고 혹시 물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18,000원, 19,000원, 17,500원 이때 우리 멤버십에서 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난하게 안전하게 수익이 나오고 싶으면은 물려가지고 손실 나면 마이너스 몇십만원, 몇백만원 그냥 나는데, 그냥 멤버십 가입해서 함께 하시는 게 훨씬 저는 이득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득이라고 단언해요. 보시면은 사실 제가 이제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회원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꾸준히 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제가 만약에 고영을 사라고 할 때 여러 종목을 다 사라고 했다면은 당연히 수익이 안 난 종목도 있겠지만 고영하고 하나멀티를만 사라고 했고, 이번 주에도 ISC 리노공업 보십시오 했는데 바로 올라갑니다. 그쵸? ISC 리노공업은 실제 실적과 내러티브가 만났기 때문에 ISC도 제가 볼 때는 ISC도 이제 전고점 돌파가 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멤버십에서 사서 바로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을 이제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조금 덜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두산LBT 계속 전해드리지만, 이건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키입니다. 전 세계 원자력 파운드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도 1800년대 중반에도 미국 철도 회사의 주가는 실제 철도 건설이 다 완공되고도 더 이어졌다. 그래서 지금도 특정 산업의 거시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사례가 1800년대 중반 철도 산업과 1900년대 인터넷 사업, 우리가 190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인터넷 산업에 우리가 이제 열정을 부었던 사람이 지금 이제 큰 부자가 되어 있는 거지. 구시대 경제처럼 너 공부해서 의사 돼야 돼, 너 공부해서 변호사 돼야 돼, 이런 사람은 죄송한데요, 지금 돌아보면은 이제 부자의 계열로 갔나 모르겠네요. 왜냐면은 사실은 극단적인 선곡은 인터넷 산업을 잘 활용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경험이 쌓여서 기업에서도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산업,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다운 커뮤니케이션 카페라든지 네이버 블로거라든지 이런 산업 속에 홈페이지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이런 거를 열심히 한 사람이 그거에 대한 지식의 장근육이 남아가지고 지금 시대에 조금 더 이제 자유로운 상황,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에 들어간 거지, 실제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 과거에
누가 어른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어른 말 잘 듣는다고 그게 제가 이제 그것도 책에 어떤 책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책 제목을 까먹었는데 책 제목에 나옵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떨어져요. 실제로 어른 말을 못 들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공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줘가지고 그 100만 원을 1억으로 불리고 10억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성공이고 10억으로 20억을 만드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고 10억을 이제 100억을 50억으로 다운시키는 사람은 손실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을 그냥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큰 성공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쵸? 새로운 산업의 빅 웨이브에 거대한 물결에 초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늘 강조하지만 AI가 바뀌는 게 미국에서는 지금 로펌 관련 이제 로펌이 아니고 변호인 관련 이제 AI가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 관련 AI. 그 AI가 생기면서 이제 주니어 변호사, 로펌을 졸업한 주니어 변호사는 뽑질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니어 변호사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주니어 변호사는 필요가 없어져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AI로 인해서 갑자기 과거에 공부 열심히 해서 변호사 되고 의사 되면 돈 많이 번다고 했는데 그 말들이 거짓말이 된 거죠. 과거에 우리 사회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역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사회가 여태까지 국어를 열심히 잘 읽고 예를 들어 제가 이거 잘 못 읽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이런 현재 글로벌 경제 성장은 AI 관련 투자가 이끌고 있다.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 철도 신성장 산업에서 여겨지는 시기에 이들 회사는 낮은 금리에 채권을 발행했으나 이렇게 읽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수익을 잘 내줄 수 있는 거예요. 회원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의 관점에서 글자를 잘 읽어야 되고 영어를 잘 읽어야 되고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시킹 알파라는 게 있는데요. 시킹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킹 알파라는 이제 인터넷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킹 알파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트레이딩 뉴스, 트레이딩 애널리스트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어 팔란티어에 대해서 클릭만 하나 딱 해요. 그러면 왜 한글로 딱 나오죠? 이게 제가 번역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번역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 보시면 그냥 영어입니다. 영어예요. 이거 영어인데 얘가 AI가 번역을 해줘요. 자, 팔란티어는 밸류에이션은 사실상 기준점을 잡기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모델링보다 트렌드를 이제 한국인이 번역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요. 그죠? 일반 한국인이 번역하는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죠? 과거에는 영어를 잘해야 좋은 학교로 가 이런 이제 웃긴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유치원에 막 쏠림 영상이 있고 의대 쏠림 영상이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논리는 수요와 공급이 데이터 센터 냉각 문제로 거래 중단됐다. 이거 그러면 냉각 문제네? 액침 냉각 관련주 뭐야? 우리나라 액침 냉각 관련주 있잖아. 뭐예요? 미국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제 주식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GST 주식 어떻게 될까? GST 보시니까 11월 6일에 거래대금이 적긴 하지만, 이거 GST 강남 선비님께서 예전에 여기서 15,000원 부근에서 매수 강조한 다음에 폭등 나온 주식이었어. 그쵸? 이런 종목이 또 신고가 가지 않을까? 기업 분석을 해보니까 과연 이 종목의 연간 실적은 590억, 420억, 700억까지 늘어난다네?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가 멤버십에서 공부할 자료를 딱딱딱 찾아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향후의 실적 전망이 밝다라는 게 가정이 이루어지고 현재 스몰캡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이 종목은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실 대단한 거 얘기한 거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근데 보시면은 제가 솔직히 저 영어 잘 못합니다. 저도 영어 공부를 조금 해보긴 했지만 저는 사실 숫자랑 잘 맞지 영어랑 잘 안 맞더라고요. What can I do for you 정도만 하면 되고 적당히 영어 설명해서 외국인한테 길 알려줄 정도만 영어 하면 되지. 그래서 국제학교 가가지고 그냥 영어 적당히 배웠는데 그렇게 사실 이제 중국의 국제학교로 가서 한국 국제학교 말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거 보시면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퍼즐을 맞출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신기한데요.
너무 신기해요. 왜냐? 내가 당연히 영어로 보던 게 갑자기 한글로 뚝뚝 나와. 그죠?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 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사실은 저처럼 이제 주식 전문가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시장이 앞으로는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결국에는 미국 주식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쵸? 뭡니까? 그냥 글 올리면은 AI가 자동 번역해 줍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자동 번역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 왓법을 하면은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 왓법을 하면은 영어를 아는 사람들 아는 거죠. 뭐 저도 이제 이 정도는 아는데 그러면 거품 논란은 과연 이게 맞는 말이냐? 맞는 말이냐 하면 높은 주가 뭐 순자산 비율과 BDC 치고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본리폰드는 이러한 모든 점 주요한 리스크를 살펴보는 마지막 투자에 대한 확고한 의견을 제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로 이렇게 쭉 분석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그쵸?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은 AI가 버블이라고 보기보다 강력한 유동성이 있다. 그죠? 자산운용, 사업포트, 모멘텀 이렇게 이제 주요 리스크는 뭐가 될까? 여기서도 이제 그 채권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나오죠. 근데 결론은 뭐냐?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그렇죠? 그렇죠? 성장세가 차별화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에널리 캐피탈 뭐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는 기회가 열차가 곧 출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널리 캐피탈이라는 이제 뭐 회사가 있나 보죠. 에널리 캐피탈은 그죠? 에널리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나 보죠. 이 에널리 캐피탈이라는 회사에서 내놓는 그 리포트 애널리스트 자료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볼 수 있었겠어요. 근데 AI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영상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율주행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한국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한다는 거는 거의 이제 쇼킹한 수준입니다. 충격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초입이에요. AI가 전 산업의 침투율에 이제 겨우 1% 수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슨 고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기차 침투율이 1%일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회사들 돈 하나도 못 벌 때였습니다. 그때가 2016년 이때였어요. 그쵸? 우리가 테슬라 창업 연도를 한번 볼까요? 자, 테슬라 창업 연도를 한번 볼게요. 창업 연도. 테슬라 창업 연도로 보면 이제 AI가 브리핑을 또 다 해줘요. 테슬라는 2017년 2월 1일 테슬라 사명을 변경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7년으로 테슬라로 사명을 변경했다. 2003년에 테슬라 모터스가 창립됐고, 자, 그러면 2017년에 보면 어떻습니까? LNF와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딱 보죠. 에코프로 2017년 1월로 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이게 그칠까요? 물론 이제 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당연히 시장 상황이 당시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안 좋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과 유튜브에서 유튜브가 이제 아니었고 멤버십에서 당시에 2019년에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살아가는 게 LNF와 에코프로였습니다. 실제 에코프로를 제가 살아갔을 때가 2019년 이때였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이게 이제 2만 원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액면 불안이다 배당 뭐 이런 게 다 뭐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제가 살아갔을 때가 이때였는데, 그리고 2020년 3월에 또 에코프로 BM 몰빵하십시오 했는데 2,500원부터 30만원까지 총 어떻게 됩니까? 25,000원, 25만원, 100배 올라갑니다. 100배 올라가요. 100배가 올라가는 시장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함께하고 있는 건데, 지금 주식이 1%, 2%, 3%, 10% 빠졌다고 해서 그 주식이 못 올라간다는 감정을 갖는 사람보다 지금은 이제 간다, 렛츠고 하는 사람의 어떻게 됩니까? 폭등을 우리가 즐기는 겁니다. 고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수술 관련 로봇. 저는 이제 제가 아는데 수술용 로봇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너무 컸어요.
근데 그 리스크가 AI가 추론형으로 이제 빨리 발전하면 이제 2, 3년 안에 제가 볼 때 특이점이 온다. 저는 마침내 특이점이 온다라는 그 책을 최근에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TV. 자,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라디오하고 TV 이런 거는 라디오하고 TV는 이런 거는 상호작용이 없는 겁니다. 미디어 매체라는 게.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은 침투율이 예를 들어 50년에 걸쳐서 70년에 걸쳐서 이렇게 10%에서 90%까지 가면은 미국에서 90% 갔을 때 이제 세계에서는 70%쯤 갔을 때 세계 침투율이 이제 시작됩니다. 전 세계 침투율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인터넷은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이 우리가 미국에서 10%에서 90%까지 갔을 때 인터넷이 이제 PC가 10%에서 90%까지 갔을 때 미국에서 1990년에서 10%였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90%까지 올라왔는데 실제 전 세계 이제 OECD 이하의 우리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렇죠. PC가 들어오지 않는데 PC가 이제 나중에 들어서 미국이 70% 내외에 왔을 때 나중 들어와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사실상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거의 다 XP인가요? 제가 이제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가 흑백 컴퓨터로 공부했어요. 제가 이제 참고로 1992년에 처음 컴퓨터를 공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불량 학생 취급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컴퓨터도 잘하고 이제 한문도 잘하고 한문도 어른만큼 잘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국영수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들이 싫어했어요. 제가 왜 그걸 기억하고 있냐면은 제가 아무리 봐도 신기한 거예요. 아무리 어린 내가 봤을 때도 너무 신기한 거야. 일어나서 한글 읽으라고 했을 때 한글 잘 읽는 사람이면은 좋은 학생이고 애국가를 잘 외우면 좋은 학생인 거고 저는 그 시대에 살았는데 컴퓨터를 잘하고 한문을 잘하면은 선생님들이 칭찬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 시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 제도는 굉장히 낡아 있다. 좋은 것도 좋은 건데 낡아 있다. 굉장히 낡아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AI는 이제 질문력이라든지 토론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쇼맨십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우리가 실행하는 능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PC가 이제 우리가 70%의 점유율을 미국에서 넘어가는 순간 나중에 이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모바일 폰으로 퍼지기 시작한 거지. 실제로 1990년부터 미국이 그죠?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네이버에 투자했던 사람이 그쵸? 그리고 반도체에 투자했던 사람이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거지. 뭐 라면 잘 팔린다고 라면 사는 사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돈을 벌죠. 잠깐은 돈을 버는데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거대한 웨이브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두산헬비티가 AI의 심장, SK하이닉스, 삼성전자, AI의 머리. 근데 11월 장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월도 조금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에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초과 수익을 노릴 종목 참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멤버십 이렇게 이제 11월 한 달간 2,500만원 버신 분 이렇게 인증 보여주시고요. 고영 32%, 310만원. 그리고 이제 한 400만원 정도 버신 분 계시네요. 96만원 리동공업 고영 26%, 두산 고영 31%, 90만원 31%, 하나멀티리얼즈, 삼성전기, SK스퀘어, ISC 67만원.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우리 멤버십은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두산, SK하이닉스, 하나멀티리얼즈 190만원 벌렸고요. 삼성전기, 고영, LNF 11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연금분께서는 8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3개월간 6,100만원 SK하이닉스 수익 축하드리고요. 6,100만원이라는 수익은 참 큰 수익입니다. SK하이닉스 180만원, 하나멀티리얼즈 120만원, 삼성전기
320만원, 고형, 산일전기, LNF까지 지금 큰 수익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반등하다 보니 큰 수익이 커지고 있습니다.